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한 조용한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할 무언가를 발견했다. 당신의 성적 욕망은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침입하는 힘이며 당신이 그것을 그저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하는 동안 당신의 본질을 훔치고 잠재력을 파괴한다. 이것은 평범한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쟁으로 당신의 정신 깊숙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충동은 단순한 생물학이나 호르몬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시험하는 최종 시험이다. 그리고 무서운 진실은 당신이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생명 에너지와 창조적 힘, 목적 의식을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융은 가장 순수해 보이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당신을 공격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신이 단지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영혼은 공격받고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다. 이 공격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진실을 볼 준비가 되었는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 지금부터의 내용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당신 안에 무언가는 이 감정을 잘 알고 있다. 갑자기 몸을 타고 오르는 열기,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는 이미지나 생각, 환상에 끌리는 강한 자력 같은 느낌. 당신은 이것이 단지 자신의 본성,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융은 수십 년 동안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며 당신의 근간을 뒤흔들 발견을 했다. 당신이 욕망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당신의 영혼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다. 타이밍을 생각해보라. 이 충동은 언제 가장 강하게 찾아오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 할 때인가? 마침내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을 때인가? 돌파구 직전에 서 있을 때인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전략이다. 이 공격 뒤에는 지능이 있으며 그것은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다. 당신의 영혼에는 목적이 있다. 당신 깊은 곳에는 위대함을 향한 설계도가 존재한다. 오직 당신만이 완수할 수 있는 특별한 사명이다. 그러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단순한 육체적 에너지가 아니라 융이 리비도라고 부른 생명력이다. 이것은 당신의 창조적 힘이자 추진력이며 삶의 본질이다. 그리고 여기서 함정의 실체가 드러난다. 성적 충동이 당신을 지배할 때마다 그것은 단지 순간의 쾌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다. 작동 방식은 이렇다. 욕망이 치솟는다. 저항하기 힘들 정도로 절박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당신의 마음은 수백 가지 변명을 만들어낸다. 이번 한 번만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것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워. 모두가 그래. 이 생각들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융은 이것들이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무언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림자는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당신을 작고 안전하며 무력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정신의 일부다. 충동에 굴복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당신 안에서 쌓이던 에너지, 일과 관계, 목적에 쏟을 수 있었던 창조의 불꽃이 방출되어 흩어진다. 그 후에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가? 피곤함? 어쩌면 부끄러움까지. 그 공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력이 실제로 고갈되었다는 신호다. 그러나 함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에너지를 방출한 후 당신의 영혼은 더 조용해진다. 위대함을 향해 당신을 밀어붙이던 내면의 목소리, 평범함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던 불편함이 갑자기 무시하기 쉬워진다. 당신은 차분해지고 거의 진정된 것처럼 느낀다. 인생을 바꾸려는 긴박감은 사라지고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 시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이 순환은 계속된다. 융은 성적 에너지가 인간 존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창조한다. 그러나 이 동일한 에너지는 올바르게 방향 지어질 때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예술, 사업, 혁신, 영적 각성, 인류 역사상의 모든 위대한 성취는 이 힘을 전환하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서 나왔다. 이 함정은 바로 그 전환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다. 일시적인 쾌락에 이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 영구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삶을 바라보라. 무언가를 창조하고, 구축하고,
더 위대한 존재가 되겠다는 영감을 느꼈다가 성적 충동에 굴복한 뒤 그 영감이 사라진 적이 얼마나 많은가. 시작도 하기 전에 죽어버린 프로젝트는 몇 개인가, 허무하게 사라진 꿈은 몇 개인가. 이것은 약함이 아니다. 규율의 부족도 아니다. 이것은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는 함정이다. 이 공격은 개인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방아쇠, 약한 순간, 변명을 모두 알고 있다. 평생 동안 당신을 연구해왔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위로를 제안하고, 외로울 때는 연결을 약속하며, 지루할 때는 흥분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거짓이다. 실제로 그것이 제공하는 것은 소모, 에너지 도난, 영혼 억압이다. 당신의 이성적인 마음은 이 생각에 반발할 것이다. 쾌락은 자연스럽고 건강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융은 결과를 보라고 말한다. 이 욕망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는가? 더 약하게 만들었는가? 더 집중하게 했는가? 더 산만하게 했는가? 목표에 더 가까워지게 했는가? 더 멀어지게 했는가? 그 답이 이 욕망이 진정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드러낸다. 이 함정을 이해하는 것은 수치나 죄책감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런 감정은 쓸모없고 당신을 묶어둔다. 이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다. 처음으로 무엇이 당신을 지배해 왔는지를 명확히 보는 것이다. 함정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며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벗어날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탈출이야말로 당신 안의 충동을 실제로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음 결정적 발견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제 함정을 보았으니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이해해야 한다. 융은 이 힘을 그림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은유로 착각하지 마라. 그림자는 당신의 심장 박동만큼이나 현실적이고 숨결만큼이나 가까이 존재한다. 그것은 당신 마음의 지하실에 살며 그곳에서 당신의 삶을 조종해왔다. 당신이 잘못되었다고 치부한 모든 생각, 나쁘다고 판단한 모든 감정, 무시하려 했던 모든 충동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림자로 들어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부된 요소들은 힘을 얻어 독자적인 의지와 지능, 통제 방식을 가진 자율적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성적 충동이다. 그림자는 당신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 성적 욕망만큼 빠르게 이성적 사고를 우회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 충동이 찾아오는 순간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은 꺼져버린다. 의사결정과 장기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문자 그대로 오프라인 상태가 된다. 그림자는 이 생물학적 취약성을 통제의 관문으로 사용한다.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당신은 변화를 결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목표와 계획, 규율이 있고 강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림자는 인내심이 있다. 의지가 고갈되는 정확한 순간을 기다린다. 피곤한 밤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로 방어가 무너진 하루 뒤일 수도 있으며 지루함 속에서 마음이 방황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 공격한다. 그 충동은 외부의 공격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욕망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그림자의 천재성이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당신의 기억과 환상, 개인적 방아쇠를 사용한다. 어떤 이미지가 당신을 사로잡는지, 어떤 생각이 꼬리를 무는지, 어떤 변명이 통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거부해 온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당신을 더 잘 안다. 그러나 그림자를 이해하면 해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이 충동들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다. 당신이 망가지거나 약하다는 증거도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그림자가 자신의 본성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충동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을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림자로 인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 융은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충동을 숨기고 존재하지 않는 척하고 수치심과 비밀로 그것들과 싸울 때 당신은 그림자를 먹여 살린다. 그것은 당신의 부정 위에서 번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충동을 의식의 빛으로 끌어올리고 판단 없이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림자는 점차 힘을 잃기 시작한다. 이것은 억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억압이야말로 처음부터 그림자를 만들어낸 원인이다. 이것은 통합에 관한 것이다. 즉,
이 성적 에너지가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당신이 그것의 노예는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관찰하는 의식이며 의식에는 선택권이 있다. 그림자는 당신이 무력하다고 믿게 만들려 한다. 그것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다. 너는 저항할 수 없다. 너는 항상 실패할 것이다. 굳이 왜 시도하느냐? 그러나 이것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말이다. 진실은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관찰할 때마다 당신이 힘을 되찾는다는 것이다. 매번 다른 선택을 할 때마다 그림자의 지배력은 약해진다. 이 패턴에 주목하라. 그림자는 당신이 성장의 문턱에 있을 때, 커리어, 관계, 영적 발전에서 한 단계 도약하려 할 때 공격한다. 그것은 최소한의 저항 속에서 최대한의 유혹을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이 순간을 돌파하고 이 에너지를 해소가 아닌 창조에 사용한다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비교를 무기로 사용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은 성을 아무 문제 없이 다루는 것처럼 보여주며 당신이 성결하는 것을 비정상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융이 이해한 사실은 이것이다. 누구에게나 그림자는 있다. 누구나 이 싸움을 겪는다. 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미 길을 잃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너무 오래전에 자신의 힘을 포기해버려서 한때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당신의 그림자는 적이 아니다. 그것은 통합이 필요한 오해받은 자기 자신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통합이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해를 의미한다. 이 에너지가 표현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되 그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그것을 소비가 아닌 창조로, 산만함이 아닌 추진력으로 전환하라. 이것이 당신 자신의 충동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 방법이다.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맑은 의식으로 돌아서서 그것을 직면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강박적인 성향이 사라지고 절박함이 희미해진다. 남는 것은 당신의 방향을 기다리는 순수한 에너지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올바르게 이해되고 사용될 때 우리가 곧 탐구하게 될 변화의 연료가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이뤄왔는지 인식하는 것이 그것을 되찾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늘 피곤함을 느끼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동기가 사라지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한때 삶에 대해 느꼈던 그 불꽃이 날마다 조금씩 희미해지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당신은 에너지를 세고 있으며 그 누수는 너무나 정상화되어 이제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융은 고대, 전통, 신비적 가르침, 연금술, 문헌들을 연구했다. 그 모든 것에서 그가 발견한 핵심 원리는 동일했다. 인간은 한정된 양의 생명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를 기라 불렀고 인도에서는 프라나라 불렀다. 융은 이를 리비도라 불렀지만 그는 단순한 성적 욕망을 넘어서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는 당신의 전체 존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생명력을 의미했다. 이 에너지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시간보다, 돈보다, 어떤 외적 소유물보다도 더 가치 있다. 이 에너지가 있어야 명확하게 사고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며, 강력하게 창조하고, 진정성 있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없으면 당신은 그저 가능했던 자신이 아닌 껍데기만을 살아갈 뿐이다. 성적 충동에 굴복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몇 순간의 감각을 위해 이 생명 에너지를 내어주고 있으며 그 교환 비율은 치명적이다. 그 순간에 포기한 것은 완전히 회복하는 데 며칠, 심지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래를 너무 자주 반복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채울 기회조차 없다. 성적으로 해소한 직후의 상태를 떠올려보라. 불과 직전까지 있었던 명료함은 사라지고 당신을 밀어주던 동기는 증발하며 흐르던 창의적 아이디어는 갑자기 멈춘다.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문제다. 당신은 방금 배터리를 방전시켰고 이제 빈 상태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해소는 손실의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신체적 행위 이전에 소비되는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가 훨씬 더 고갈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환상에 사로잡혀 보내는 시간, 성적 이미지의 끊임없는 정신적 반복,
흥분과 죄책감 사이를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속도로 생명 에너지를 태워버린다. 뇌는 신체의 어떤 기관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성적 환상에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만들어내지 않는 일에 뇌를 과도하게 혹사시키는 것이다. 그 에너지는 문제 해결, 창조, 미래 구축에 쓰일 수 있었을 것이다. 대신 당신을 지치고 공허하게 만드는 정신적 반복 속에서 소모된다. 융은 환자들에게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성적 에너지를 보존하고 전환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극적인 변화를 보고했다. 집중력 향상, 창의성 증가, 자신감 상승, 타인과의 더 깊은 연결, 더 나은 신체 건강. 이것은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었다. 끊임없이 결핍 상태로 작동하는 대신 온전한 에너지 저장고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몸은 마음이 부정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성적 해소 이후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된다. 휴식과 복구를 돕기 위해 호르몬이 분비되고 신경계는 활성 상태에서 정지 상태로 이동한다. 그래서 그 피로의 물결, 잠들거나 멍해지고 싶은 욕구가 밀려오는 것이다. 몸은 잃어버린 것을 필사적으로 재생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밤에 자신을 고갈시키고 다음날 억지로 기능하려 한다. 일은 집중을 요구하고 관계는 존재감을 필요로 하며 목표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탱크는 비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극제를 찾는다. 커피, 설탕, 스트레스 호르몬, 인위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무엇이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며 건강을 파괴하는 고갈과 인공 자극의 악순환을 만든다. 비극은 이러한 에너지 손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의욕이 없다고 느끼지만 모든 것을 직장, 관계, 환경 탓으로 돌린다. 사회가 이 습관들을 삶의 다른 영역과 분리된 것으로 보도록 훈련시켰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 습관과 연결짓지 않는다. 그러나 융은 달랐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한 영역에서 낭비한 에너지는 다른 영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은 끊임없는 고갈 속에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당신은 넘침과 풍요, 힘의 상태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근원을 계속 소모하고 있다면 넘침은 불가능하다. 배수구가 열린 채로 욕조에 물을 채우려 한다고 상상해보라. 아무리 물을 부어도 욕조는 차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현재 상황이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를 개선하려 애쓰며 삶의 노력을 쏟고 있지만 배수구는 열려있고 모든 것이 새어나가고 있다. 당신이 성적 방출을 통해 잃는 생명 에너지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바로 그 에너지다. 그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과 번영하는 것의 차이이며 존재만 하는 것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이고 자신의 삶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과 능동적인 창조자가 되는 것의 차이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잃어왔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마침내 그것을 되찾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되찾음은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변화하는 사람과 정체된 채 머무는 사람을 가르는 특정한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갈림길에 서는 순간이 있다. 한 길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자신이 될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으로 향하는 길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거나 이전의 모든 순간들처럼 흘려보내게 될 것이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순간이라고 불렀다. 프로그램된 삶을 멈추고 진정한 자기 자신에 따라 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 순간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가장 힘든 진실을 마주하라는 요구다. 당신은 성장보다 안락함을, 목적보다 쾌락을, 보존보다 방출을 선택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다. 변형의 순간은 부드럽지 않다. 쉽지도 않다. 그것은 당신이 인생의 수년을 낭비해왔다는 불타는 깨달음과 함께 온다.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을 공허함만 남긴 감각을 쫓아 허비해왔다는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은 아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에서 도망친다.
그들은 이 고통을 만들어낸 바로 그 행동들로 다시 자신을 마비시킨다. 그러나 이 고통과 함께 앉아있을 수 있다면, 도망치지 않고 그것이 당신을 관통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재탄생을 위한 연료가 된다.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은 그 순간 속에 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의 한 부분은 이 메시지 전체를 무시하고 싶어 한다.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강렬하며 자신과는 관련 없다고 말이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싸우는 당신의 옛 자아의 목소리다. 옛 자아는 당신이 진정으로 변한다면 자신이 사라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죽음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 안에는 또 다른 부분, 더 깊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이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다. 이 부분은 누군가가 마침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기를 기다려왔다. 이 부분은 거짓에 지쳤고 나약함에 지쳤으며 자신의 잠재력 이하로 사는 것에 지쳐있다. 이 부분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문제는 당신이 어느 쪽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이다. 변형에는 결단이 필요하지만 당신이 익숙한 종류의 결단은 아니다. 새해 결심이나 월요일 아침의 다짐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런 결정들은 사고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사고하는 마음은 약하다. 기분, 상황, 편의에 따라 쉽게 바뀐다.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결정은 더 깊은 곳에서 나온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서 나온다. 그리고 영혼이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최종적이다. 융은 진정한 변형에는 항상 죽음이 수반된다고 관찰했다. 당신이었던 존재의 죽음, 옛 정체성의 죽음, 나약함에서 안락함을 찾던 당신의 죽음이다. 이 죽음은 무섭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될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안전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이 미지의 세계로 도약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융이 발견한 것이 있다. 이 죽음의 반대편에는 공허가 아니라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있다. 당신이 생명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순간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그 결정을 시험할 것이다. 당신의 그림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충동을 만들어낼 것이고 당신의 환경은 더 많은 유혹을 제시할 것이며 당신의 마음은 포기해야 할 1000가지 이유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이것은 입문이다. 당신의 결단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일시적인 감정이었는지를 시험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실패한다. 월요일에 변화를 결심하고 수요일에 포기한다. 영감에 찬 순간에 약속을 하고 유혹의 순간에 그것을 깨뜨린다. 그러나 이 불길을 통과하는 사람들, 내면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외칠 때조차 결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지배하는 주권적 존재, 자신의 운명을 지휘하는 존재가 된다. 이 변형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다. 충동에 지배당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그 충동을 관찰하고 이끄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충동을 느낄 때마다 다른 선택을 할 때 당신은 아무것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과 우주에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자유롭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진실을 분명히 보게 되면 다시는 보지 못한 척할 수 없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모든 선택은 의미를 갖게 된다. 당신은 무의식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모른 척할 수도 없다. 이것은 축복이자 짐이다. 이제 당신은 매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형의 순간은 또한 애도의 순간이기도 하다. 당신은 잃어버린 시간, 낭비한 에너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될 수 있었던 자신을 애도하게 될 것이다. 이 슬픔을 느끼도록 허락하라. 밀어내지 말라. 그것은 과정의 일부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마비시키게 두지는 말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이다. 융이 발견한 비밀이 여기에 있다. 당신이 이 길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순간 우주는 반응한다. 기회가 나타나고 에너지가 돌아오며 명확함이 생긴다. 마법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일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흐름과 함께 흐르게 된다.
그리고 그 정열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을 만든다. 동기가 사라진 뒤에도 변형은 계속된다. 그것은 당신이 나약함과의 협상을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 예외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온 존재를 다해 옛 방식을 끝내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은 바로 지금 당신에게 열려 있다. 내일이 아니라, 준비한 뒤가 아니라, 지금이다. 그리고 그 순간의 반대편에는 당신이 최고의 순간에 잠시 엿보았을 뿐인 수준의 힘과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힘에 접근하려면 그동안 당신을 지배해왔던 바로 그 힘을 마침내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그 통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다. 당신을 지배해온 에너지는 당신을 해방시킬 바로 그 에너지다. 이것이 융이 깊이 이해했던 역설이다. 성적 에너지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동맹이지만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는 대신 그것을 지휘하는 법을 배울 때에만 그렇다. 이 에너지를 불로 생각해보라. 불은 집을 태울 수도 있고 집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조리할 수도 있다. 불 자체는 중립적이다. 모든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고 방향을 잡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이 불은 당신 안에서 제어되지 않은 채 타오르며 지나가는 모든 것을 소모시키고 있다. 당신의 과제는 그것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용광로를 만드는 것이다.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이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비천한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인 금속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비천한 충동을 고양된 의식으로 변형시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성적 에너지는 비천한 금속이다. 변형된 당신은 금이다. 그리고 그 변형의 과정이 바로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것이다. 숙면은 인식에서 시작된다. 볼 수 없는 것은 지휘할 수 없다.